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그래 하면서 작년 3월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또 기회가 되나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거기에 이어서 야 그러면 연준이 또 살짝 스탠스가 달라질 수도 있겠나 싶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한 2번 정도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어땠죠? 아직은 변화가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이었죠. 이제 미국 의회 증원에서 네네. 파월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혹시라도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좀 중앙은행에서 좀 도와줄 거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큰 기대감이었고 그렇게 해왔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11월 30일 날 의회 증언을 보고 시장에서는 좀 약간 기대치를 많이 낮추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중앙은행의 이제 이러한 정책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2년물 금리잖아요. 네. 미국의 2년물 금리인데 이 발언 이후에 2년물 금리가 한 6bp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이제 10년물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년물과 10년물 간의 이제 스프레드가 계속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는 향후에 이제 좀 뭔가 경기 불확실성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장은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테이퍼링은 뭐 예정대로 하지 않겠나라는 것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아직 있는 게 파월이 어쨌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는 확실히 다른 거다.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바로 금리 인상이 이어질지는 아직 모를 일이거든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11월 30일 날 의회 증언은 이제 상원에서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재지명은 됐는데 상원 인준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네. 1월 14일 정도, 1월 중순 정도에 상원 인준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발언을 잘못했다가 내가 막판에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은 원하는 발언들을 좀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인의 위치도 있지 않았을까. 최종 통과까지는 아마 조금 인플레 파이터로서 역할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파월이 정말로 매파적으로 변했는지는 이번 가지고는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그의 발언과 12월 14일에 있을 FMC에서의 발언 같은 것들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민 부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요 긴축 관련한 요 어떤 타임 호라이즌 내지는 뭐 시계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쨌든 긴축에 대한 내용들은 기존에 계속 있었던 내용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변수가 거기서 가속화시켰던 게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사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생각을 좀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델타 변이도 겪었었고 사실 지금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의 살상력을 갖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전파력이 빠르다라는 거 정도? 그 이슈가 있었죠. 살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단순하게 그냥 그 정도 그리고 기존 백신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이슈로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긴축에 대한 모멘텀이 섞어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냥 오미크론만 있었다가 맞을 재료인데 같이 두 개 동시에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여러 번 나눠서 맞을 재료를 지금 한 번에 세게 맞으면 나중에 가서 혹시 뭐 이제 다시 파월 의장 연임이 확정이 되고 나서 조금만 온건한 코멘트만 해주면 시장은 또 급작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굳이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차피 한 번에 여러 번 나눠서 맞을 변동성을 지금 한 번에 맞고 있고 오히려 이 기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면 당장은 조금 쉽지 않더라도 한 몇 달 뒤에만 열어보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의 경우 감염력이 높더라도 치사율이 낮다면 내년 3월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또 강력한 조치들이 반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또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시각을 돌리면은 어쨌거나 저는 11월 22일 날 그때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확 한번 땡겼던 그날 이후에 뭔가 변화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약간 오미크론 때문에 덜컹거리긴 해요. 이런 게 어떻게 12월 장세에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없을까요? 그 삼성전자 급등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은 조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주도주의 교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하반기 시장을 이끌고 왔었던 주도주는 크게는 2차 전지하고 네. 메타버스, 뭐 NFT 이 정도까지죠. 게임주를 포함한. 근데 지금 보면 항상 주도주의 교체에 있어서는 쉽게 말하면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팔아서 아래 있는 주식들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주도주가 교체 시기에 특히나 요즘처럼 외부 변수가 많은 교체 시기에는 변동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은 새로운 주도주를 탐색하는 시기라고 봤는데 그런 힌트를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거래량에서 이미 저는 조금 힌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그리고 저희가 한번 했었던 반도체 기판 회사들 예. 그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은 조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이 뉴스를 가지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인데 오히려 하락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 주도주들의 평균을 보면 1년에서 1년 반이에요. 주도주가 바뀐다고 해서 기존의 2차 전지 주식들이 완전히 죽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네. 쉬어가는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미리 쉬었던 주식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또는 뭐 5G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워낙에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향후에 모멘텀도 생긴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변동성이 나온다. 지금은 변동성 장이니까 리스크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될 때고 본인이 생각하는 주도주 또는 여러 공부들 많이 하시면서 주도주 찾는 기간을 12월 달 이용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도주의 교체는 이제 변곡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트리거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수급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뤄왔었던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12월 달에 이제 차익 실현 이제 그 욕구가 이제 생긴 건데 그 트리거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지금 지난번에 CEO의 발언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디램 현물 가격, 스팟 가격들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네. 마이크론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우리나라의 주식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먼저 튀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뭔가 자금 이동이 시작이 됐었던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이미 밸류에이션이 싸고 많이 빠져 있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 트리거가 없었던 건데 최근에 이슈가 생겼죠.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지금은 더욱더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는 워낙 경기에 민감하니까 네. 벌었다가 잃었다가 근데 잘 벌 때는 또 잘 버니까 훅 투자했다가 이게 커머더티라서 워낙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메모리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이 대표적으로 엑시노스가 열심히 투자는 했지만 수율이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생산해도 1개 정도가 양산품이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였죠. 근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이 엑시노스가 드디어 30% 이상으로 수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삼성전자도 힘을 내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후공정주들이 다 지금 같이 힘을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생각되고 만약에 내년도에 엑시노스의 수율이 50% 이상으로만 올라오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TSMC하고 이제 투자를 이제 하니까요. P4 반도체 라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평택의 P4까지도 이제 그러면 거기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트리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색깔이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생긴 거고 그럼 이들을 사기 위해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는 당연히 일부 팔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들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세에 대해서 네. 또 이슈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이제 시장의 색깔이 좀 단기적으로는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잠시 담소하는 중에 민 부장님 그러셨어요. 난 오미크론보다 델타가 더 걱정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오미크론은 이제 약간 뭐 우리나라도 한 5명 정도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반도체를 이제는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동남아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말레이시아 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베트남 쪽은 최근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아주 지금 많이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또다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공급망 이슈가 만들어지면 그 이제 조금 풀리는다 싶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도 생산이 좀 완화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주들도 이제 바닥 찍고 좀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심각해져 버리면 또 다시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오미크론보다는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동남아 쪽에 확산 지금 추세가 워낙 그걸 무섭기 더 때문에 우려하신다. 예,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아니 그러면 황 팀장님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오미크론 이전에 델타부터도 아직도 해결 안 된 상황하에서 우리가 최근에 다뤘던 위드 코로나19 관련해서 한번 AS 내지는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뭐 심리적으로 좋을 수가 없죠. 어쨌든 간 지금 시장의 수급도 그렇고 지금 나중에 뭐 지나서 1월이나 2월 달쯤 가서 실적을 나왔을 때는 분명히 개선되는 모습은 좀 있겠지만 네. 심리적으로 매수를 이거를 꼭 해야 돼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바이러스는 항상 잡혀왔었거든요. 바이러스는 결국 잡힌다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보면 시간의 문제지 장기 시계열로 보면 위드 코로나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종목들이 다 역별이고 심리가 상황이 좋지 않고 네. 기회비용 차원에서 뭐 혹시나 물리신 분들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신규 매수는 뭐 조금씩 분할 매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추가 매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이제 우리가 그때 추천드리면서도 말씀드리면서도 변수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 오미크론이 나올지도 사실 저희 예상 네. 못했던 부분들이니까 네.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근데 긴 시결로 봤을 때 잡힌다라는 전제 조건 이 대전제를 놓고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 이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여기서 요즘 어지간한 종목들 다 차트들은 안 좋아요. 네. 다 역배열이거나 흘러내리거나 하는데 좀 느리고 길게 호흡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민 부장님부터 해서 이 12월 이 만만찮은 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 한번 업종 소개해 주실까요?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의 주도주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주도주. 기존 주도주. 그다음에 IT까지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 주도주는 이제 우리가 게임 뭐 NFT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쪽인데 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착실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년도 연초를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면 내년도 연초를 왜냐하면 연초에는 어쨌든 성장성이 큰 종목, 꿈이 있는 주식들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는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종목. 예, 꿈이 있는 종목. 옛날에는 그래서 1월 달에 바이오주들이 날아갔었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가 약간 그런 약한 모습인데 내년도 연초에 됐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또 이 메타버스와 NFT 이 부분은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2월 중순, 뭐 중하순 정도에 이 기존에 최근에 주도주였던 것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들은 제가 봤을 때 없으신 분들은 이때가 이제 기회로서 담아보실 만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하나 추가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IT인데 IT 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MS라든지 이러한 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들이 지금 이제 다시 반도체를 축적을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반도체 이제 사가지고 가고 있던 급하게.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 투자하냐는 걸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메타버스와 이쪽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면 당연히 꿈만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쪽을 저는 이제는 또 같이 분명히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쪽에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이런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2월 달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게임주 중에서 아직 메타버스와 NFT 냄새가 안 나는 하지만 앞으로 날 종목 크래프톤입니다. 오,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인데 지난주부터 확실하게 미시네. 근데 사실 크래프톤이 기존에 이미 그 IR을 할 때 자기는 이미 메타버스를 하고 있다 영역에서 다만 더 게임의 본질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고 있다. 내실을 더 다지겠다. 네. NFT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내실을 다지겠다. 그런 엣지 있는 IR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내년에 뭔가 어느 정도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 결심이 들면 주가는 생각보다 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MSCI 지수 편집도 됐고 네. 주가가 한번 58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은 계속 매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게임주 중에 사실 좀 제일 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게임 주식들이 다 같이 밀려서 좀 뭐 업종별로 해서 쓸려 내려온 부분들도 좀 있는데 네. 확실히 좀 다른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조금 그리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도 그렇고 내년에 새로운 이제 신작들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내년에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